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문화생지 썰 주제는 우주의 역사입니다. 지구과학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물리학 분야예요. 특히 입자 물리학 분야예요. 우주의 역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우주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추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날 이제 빅뱅으로 이제 우주가 생겨났고, 그래서 9월 달에 태양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한 1일부터 이제 양서류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류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1분 그때 이제 인류가 원신 시작하다가 이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1초 그때 이제 인류 문명인 이제 과학혁명이라던가 산업혁명 같은 거 겪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고, 그러니까 인간은 원신 시절부터 쳐봤자 1분밖에 안 돼요. 우주를 1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1분밖에 안 된다. 아주 재미있는 우주 달력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보면은 우주가 이제 역사가 약 138억 년 되었죠. 자,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건을 겪고, 현재는 이제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가속 팽창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국인 과학자들이 요 가속 팽창에 대해서 아니다, 심지어 이게 노벨상까지 탄 건데, 노벨상 탔어도 틀릴 수 있죠. 하여튼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아무튼 우주의 역사, 인플레이션부터 가속 팽창까지 이제 일단 좀 크게 묶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복사 지배 시대. 그래서 이때는 복사 에너지 밀도가 물질의 에너지 밀도보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컸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광자나 중성미자 그런 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인데, 그러다가 이제 물질 지배 시대로 넘어와요. 대략 빅뱅 이후 47,000년 후부터. 그래서 이때는 물질 에너지 밀도가 복사 에너지 밀도나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천천히 팽창을 해요. 그러다가 빅뱅 이후 98억 년 전부터 암흑 에너지 지배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 밀도가 복사 에너지 밀도나 물질 에너지 밀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시대하고 겹치지만 이제 별의 시대, 대략 빅뱅 이후 1억 5천만 년 전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1세대별, 그래서 금속 함량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2세대별, 이제 구상성장 같은 데서 볼 수 있어요. 금속 함량이 좀 적고, 다음 이제 3세대별, 태양도 3세대별이에요. 금속 함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4세대, 5세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별이 이제 태아한 잔해, 뭐 예를 들어 백색 외성, 뭐 중성자별, 블랙홀 같이. 그래서 그게 대략 빅뱅 이후 100조 년 정도까지 유지될 것 같대요. 그 이후는 이제 먼 미래,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그 운명이 다하는, 하여튼 크게는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빅뱅. 이거는 이제 시간을 0초로 이제 그 외삽, 엑스트라폴레이션,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온도는 무한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빅뱅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가 뻥 터진 건 아니에요. 뭐 우주가 폭약이야? 그냥 어떤 은유적 표현이죠. 자, 다음 플랑크 시대. 플랑크 시간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43승초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은 뭐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마도 그 양자 중력 효과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렇게 가정하는, 그게 플랑크 시대예요. 자, 다음 대통일 시대. 자, 이 시대는 모든 힘들이 하나의 힘으로 다 합쳐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력은 빼고 그랬는데 이제 강력하고 그 전자기력하고 양력이 합쳐진 전향력, 그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대칭성이 깨지는 시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쿼크하고 글루온하고 얘네가 강력, 그 다음에 쿼크하고 그 중성미지 제외한 렙톤하고 포톤, 요것이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성미지 포함해서 렙톤까지 다 그거하고 그 Z 입자하고 W 입자 합친 게 요게 양력. 여기서 전자기력과 양력을 합한 것이 전향력. 그러니까 이 대통령 시대 때 강력하고 전향력으로 분리되었다. 자, 다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갑자기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은 빅뱅 우주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도입함으로써 그 빅뱅 우주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평선 문제, 그러니까 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보면은 매우 균질하고 등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주의 머나 먼 곳끼리 서로 무슨 뭐 주고받고 할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너무 멀어서. 그런데 갑자기 팽창했다라고 하면은 이 좁은 부분에서는 뭐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지평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평평성 문제. 우주가 거의 평평하거든요. 물론 4차원 시공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평평하지 않다면 물리 상수들을 미세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리 상수가 지금하고 조금만 달랐어도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평성 문제도 인플레이션 도입하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홀극 문제. 그러니까 N극하고 S극은 붙어 다니죠.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자기홀극.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자기홀극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32승초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전자기력과 그 양력을 합한 전양력이 이제 나뉘어요. 전자기력하고 양력으로 나뉘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칭성이 깨지는 건데, 이 시대가 전양력 시대고, 이때 대략 우주의 크기가 0.6 AU. AU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좀 작았다 이거예요.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12승초일 때. 자, 그 다음은 쿼크 시대. 지금은 이제 쿼크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뭐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합쳐지지 못하고 쿼크하고 글루온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였던 거죠. 자, 이때가 10의 마이너스 12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 자, 다음은 이제 드디어 쿼크이 합쳐져서 하드론, 중입자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로 구성된 프로톤, 양성자. 그 다음에 업쿼크 1개와 다운쿼크 2개로 구성된 뉴트론, 중성자. 이러한 중입자들이 형성됩니다. 업쿼크는 전자전화량의 3분의 2의 전화량을 갖고, 다운쿼크는 전자전화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전화량을 가져요. 그래서 프로톤 같은 경우에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은 플러스 2의 전화량 같죠. 양성자. 플러스 2 맞죠. 자, 뉴트론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0. 중성자는 전화량을 갖지 않죠. 예. 자,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초에서 1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가시적인 시간이 되기 시작했죠. 자, 다음은 중성미자가 이때 분리됩니다. 이때 분리된 중성미자를 유물 중성미자. 그래서 그게 막 돌아다니는 우주 중성미자 배경 복사 CMB 이게 이제 이때 일어났고 이때 우주의 크기는 대략 10광년.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일본에 있는 카미오칸데 중성미자 검출기예요. 이걸로 일본이 2번이나 2002년하고 201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대단하죠? 자, 다음은 렙톤 시대. 렙톤에는 전자, 뮤온, 타우온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그것에 이제 대응되는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온 중성미자. 그래서 아주 which flavor 렙톤스 do you prefer? 어느 렙톤 맛이 너는 더 좋냐? 예, 렙톤을 아이스크림에 비유한 아주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빅뱅 핵합성.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자가 이제 베타 분계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중성자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더 많아지면서 7대1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뭐 양성자는 또 곧 수소 원자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때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둘레, 여섯, 여덟, 열둘,
12대 1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질량비로 환산하면은 그러면은 헬륨 원자액이 수소 원자액보다 질량이 4배 무겁기 때문에 12대 4, 곧 3대 1이죠.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되는 건데, 예, 실제 관측 결과하고도 부합하죠. 빅뱅 우주론이 옳다! 그 얘기고, 예, 이러한 일이 10의 마이너스 2승초에서 100초 사이에 일어났어요. 자, 다음은 광자시대. 이거는 이제 빅뱅 이후 10초부터 37,000년 전까지, 온도로는 한 4,000켈빈까지, 그때 이제 그 광자, 이제 빛이 이제 발생한 건데, 그걸 현재도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4,000켈빈이니까 그 황색하고 주황색이 좀 도는 부드러운 흰색이었는데, 현재는 그 2.7켈빈이에요. 그래서 그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그렇게 부르죠. 자, 다음 시대는 체결합. 그러니까 앞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전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이때, 그러니까 약 빅뱅 이후 37,0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 다음은 암흑기. 그러니까 이때는 그 첫 별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둡죠. 그래서 이때 그 광자의 유일한 출처는 그 수소의 그 H1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그 이 스핀이 뒤집어지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21cm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첫 별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암흑기였죠. 그래서 빅뱅 이후 37,000년 전부터 1억 5천만 년 전까지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별과 이제 은하가 형성돼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원시 은하가 대략 빅뱅 이후 3억 년 전에서 4억 년 전 그쯤. 근데 실제로 관측된 가장 오래된 은하는 2억 8천만 전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은하가 생기고 모여서 원시 은하단이 생기고, 그게 이제 지금의 은하단, 그리고 지금의 초은하단,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온화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빅뱅 이후 2억 년 전부터 10억 년 전까지, 예, 그래서 별이 형성되고 은하가 모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별에 의한 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스들이 이제 둘러싸기 시작하고, 그럼 그 가스들이 데워지고, 예, 그래서 제2온화가 이제 일어났다. 예, 그 얘기고요. 자, 다음은 현재 우주. 예, 빅뱅 이후 약 138억 년. 온도는 2.7켈빈. 그래서 이제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비교적 은하가 적은 그 공동 그런 것도 생겨나죠.
근데 이 사진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사진이에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가. 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 먼저 빅크런치, 그러니까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한다. 그리고는 또 빅뱅 또 시작되고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걸 이제 진동 우주라고 하는데, 뭐 빅크런치가 반드시 진동 우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근데 현재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에서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 또 다른 우주의 운명으로는 빅립, 그러니까 크게 찢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가속 팽창하다 보면은 먼 미래에는 중력으로 묶인 시스템이 산산조각 날 거고, 그러면 원자, 분자, 원자핵조차도 산산조각이 날 거다. 우주의 운명이 그렇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예상되는 우주의 운명은 빅 프리즈 또는 이제 빅7. 예. 그러니까 크게 얼어붙는다. 춥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쓸만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블랙홀만 남고, 블랙홀도 호킹 복사로 이렇게 증발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어떤 공허한 그런 열적 죽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자, 그런 그 우주의 운명이에요. 자, 이렇게 우주의 운명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빠박쌤의 물화생지설, 예,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